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2의 반도체 신화 쓴다. 이재용 바이오 초격차 전략 시동. 김명지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용 회장 바이오업계 거물 연쇄 회동, 글로벌 바이오 시장 반도체보다 300호, 글로벌 CDMO 1위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자신감 얻었다. CDMO라는 게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 공정을 전수받아서 생산하는 작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 신수종으로서 선정 14년 만에 초격차 선언을 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재계 대표로 가서 17일간 현재 머물고 있으면서 미국 바이오 업체 5군데 그 CEO들과 만났다는 얘기예요.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뭐 BM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게 된 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기술 제휴했던 회사고, 또 오가논이라는 이 5개 그 바이오 제약 업체 CEO들과 만나서 향후에 전략적 제휴 등등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글로벌 3위 대형 제약사라고 그러고요. 삼성의 주요 고객이고, BMS는 2013년 처음으로 의약품 생산 발주를 놓은 첫 고객이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삼성 제약산업 가치사슬 핵심 되길, 반도체에서 쌓은 노하우 바이오 접목한다. 요게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4의 공장을 짓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어저께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에피스 분석 내용을 비교해서 방송을 별도로 했는데요. 2022년도 매출이 이제 2조 4천억 정도 선이고, 영업이익 많이 납니다. 이 9,362억 원. 재료비 비중이 크게 높지가 않죠. 또 자회사로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이게 바이오잼하고 기술 제휴해가지고 별도로 비상장 기업인데, 2022년도 보면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매출 재료비 마이너스 1981억 원이 나와서 매출액보다 스루프시 오히려 1조 1천억 원은 크게 나오는 거로, 원가 회계상으로야 뭐 정상적이지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뭐 세계 초격차를 내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 발돋움하는 건 좋은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부터 일반 국민한테 보여주라. 셀트리온도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판매 가격 다 비밀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많이 그래도 셀트리온보다는 오픈하고 있는 그런 거가 조금 비칩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셀트리온 마침 1사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355억 원으로서 0.6%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더 감소해가지고 영업이익 20.7%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1% 했는데, 이 셀트리온도 이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이 바이오 이런 계통이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판매 가격보다는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지가 않는 업종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속된 말로 논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알려주면 어디 덧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이버 중요하죠.
매출액 1조 3,354억 원으로서 2.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거꾸로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3%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률 1.7%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2차전지 그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8.7%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거꾸로 더 늘어나가지고 영업손실 190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손실이 확대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여기 출신 분하고 같이 뭐 학습하는 그런 멤버가 돼가지고 매우 관심 있는 업체인데 매출액이 11.2% 감소했어요. 요게 이제 뭐 꾸준한 상품이 아니고 방위산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분기마다 굴곡이 좀 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나간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거 좀 안다고 조금 우호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비용이 8.7% 적게 내려갔으니까 매출원가 등등 다른 판매 관리비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50.5% 감소했습니다. SKD&D 이게 그 부동산 무슨 관련 그 투자 회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676억 원으로서 59.1%나 감소하고 영업비용이 감소했습니다만 적게 감소했으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죠. 거꾸로 영업이익이 83.8%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517억 하던 영업이익이 84억 원으로 대폭 추락을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 매출 2조 4,497억 원으로서 2%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조금 더 내려가서 영업이익은 22.6%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내려가도 영업이익이 나면은 좋은 거죠. 그 경우 그 영업비용을 어떻게 해서 줄이느냐가 우리의 그 또 추적 대상이고 또 원인 분석 대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조금 상승을 했고요. 영화금속이라고 아마 자동차 부품도 포함할 겁니다. 매출이 739억 원으로서 19.8%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13.8% 적게 증가해서 전년도 영업손실 29억 원에서 3억 원대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 상승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콘텐트리도 뭐 반도체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매출액 1871억 원으로서 3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전년도 그 영업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률은 7.3%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기계, 공작기계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액 38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7%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 등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1억 6,800만원으로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2%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이런 보험사들은 제가 그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 7,837억 원으로서 20.9%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628.5%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1분기에 144억 하는 데가 1,000억 원대가 넘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 이런 건데 영업이익률이 11.2% 또 크게 증가하고요. 뭐 손해보험이 그 돈을 벌었던 얘기는 그 사건 사고가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닌가? 저는 근데 이제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그런 어떤 주업 말고라도 또 그 돈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금융 투자 뭐 이런 쪽으로도 그 잘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경계선이 그렇게 뭐 은행이나 그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나 뭐 주업종은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뭐 증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금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업종에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한일 정상회담 후에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 발언을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본 쪽에서는 그게 되게 궁금한 모양이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요한 의사표시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전 주일대사 신각수 씨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의 기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상됐던 대로 기시다 총리의 과거에 대한 언급은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인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고 안전조치를 취했다요 라고 일본식의 그 번역이 됐네요. 한일 해빙의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중국은 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역할을 기대했지만은 문정권 때는 전혀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적에 대한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윤 대통령도 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그 경제적 부상으로 되게 건방져졌죠. 그리고 또 대만을 위한 군비 증강 이런 것들이 에, 대만을 실질적으로 침공한다 그러면은 그 영향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겨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맹을 맺었든 안 맺었든지 간에 그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다든 교수는 역사를 근데 이제 좀 냉정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역사를 현재의 단순한 BGM이 뭐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처럼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다. 역사 문제는 언제든지 돌아오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의 동아시아 연구를 가르쳤던 데니얼 스나이더. 요런 말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역사 문제는 한국의 단기적인 여론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역사관을 바꿔야죠, 우리가. 그 식민사관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그 회담 후에 저녁 때 같이 이 양국 정상 부부끼리 이렇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일본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한 내용이 되겠네요. 심통 발언은 총리의 판단, 그의 위안부 합의를 답습, 교도통신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심통이라는 게 가슴이 아프다를 이제 한자로 심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발언한 것은 수상 자신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계자가 8일 밝혔다고 그러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쓴 표현을 답습한 형태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가지고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한 전에 외무성이 역사 인식에 관한 과거의 정부 견해를 내놓고 총리에게 견뎠는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총리 자신에게 판단이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 언급한 사람은 윤씨와 소규모 모임 장소였다고 한다. 자, 일본 애들은 이제 일본 정부가 너무 머리 조아리고 이제 무릎 꿇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싫어하는 거겠죠. 우리도 패전을 해서 우리도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국민들의 정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한테 무릎 꿇어온 거 가지고 다 해결됐고 천황을 살려줬으면은 천황이 다 죄를 졌던 건데 천황을 살려줬던 얘기는
자기네들은 용서를 받았다 국민. 그래서 이제 왕족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 한일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왕족과 귀족 신분을 얻은 양반 지배층을 더 증오할 뿐이다. 아, 일본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이 한국을 저기 그 합방하지 않았으면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나 그 서구 열강이 에, 서구 열강 대신 자기네들은 동남아, 말레이시아 뭐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데 그 식민지 지배하기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일본이 그 발빠르게 산업 국가가 됐으니까 야 니들이 러시아를 좀 막아. 이래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러일전쟁 할 때도 돈을 억수 쏟아부어가지고 간신히 이겼는데 2차전 할까 러시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뭐 자관 일부 이 청일 전쟁 때 획득한 땅도 이 서구 3개국의 간섭으로 어느 땅인가 다시 그 내놨다 그러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게 이제 일본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한반도를 통해서 이 군국주의 이 대동아 번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좀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만주까지만 먹었어도 되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게 그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 군대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는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뭐 약탈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까지 침공하는 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구 열강과 이 등을 돌리게 되는 중국은 지들이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서구 열강들이 상하이도 뭐 조차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북경에 뭐 55일인가 옛날 영화도 있었고 청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결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만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일본이 마지막 황제 만주 제국 호수아비 제국을 만들어 줬었죠. 일본이 그만큼 컸었다는 얘기고 그런 과정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역사 인식 문제 윤 대통령 부담 없이 기시다 총리 맡기고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서 윤 대통령은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시다 총리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다수의 분들이 매우 어려운 서글픈 생각을 하신 것에 마음이 아픈 심정이라고 기시다는 말했다는 거죠. 되게들 관심이 있어요. 데일리 아사히죠. 데일리 아사히 뉴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은 진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감사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을 비판한 중국 일간지에 한국 대사관이 항의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민이다라고 중국 신문을 옹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영 언론을 민이라고 말하는 CCP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민이다 하고 자기 뭐 중국 정부의 입장, 뭐 중국 정부도 뭐 계속 그 뭐 공격을 한 건 맞죠. 이 늑대 전사같이. 미국 FRB 적절한 정책 결정의 대출 조건 엄격과 따라 이렇게 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앨런 언니가 이렇게 한 얘기들인데 향후 그 금리 인상은 정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그 금융 긴축 대출도 이 조건을 엄격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코로나 한 3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코로나 이후 등 경기를 회복시키기 아니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막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되니까는 이제 인플레 맞겠다고 금리를 인상을 해서 다시 그 달러를 걷어들이는 거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저도 그 정도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금쯤 와서 어떤 뭐 이 전문적인 언론 매체가 왜 그렇게 달러를 많이 풀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 취임 1년 수에 밝혀 조선일보 김동완 기자인데 거야 때문에 좀 어렵다 한마디로 이런 거고요. 그 노동연금 교육 개혁 등 좀 것도 좀 뭐 쉽지가 않다. 이렇고 더불어민주당한테 가로막혀서 그 다음에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이 되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정부 때 또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 그러고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제의 무력화 뭐 이런 것도 좀 1년 지나면서 그 좀 전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그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이제 1년이 다 돼 가면은 전 정부 탓은 아마 그만두는 게 아마 그 지지도를 올리는데 이로울 거다. 1년 동안만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할 거냐 이거를 그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입법이 무슨 필요한 거라면 어떤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선 아니 총선에서도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뭐 정족수를 좀 뭐 의원 좌석수를 늘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인 행보들을 좀 해야 되겠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그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인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면은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다가 또 무너뜨리고 언제까지 그럴 작정들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이란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그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차관 한번 정권 잡으면 지 꼴리는 대로 다 하고 싶어가지고 좌파가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다고 그러는데요. 뭐 저는 뭐 나이 때문에 뭐 옛날에 다 졸업을 했지만은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 그 이 저기 안보 교육이라든지 또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거지갑 박주민, 매일 라면 김남국, 흑수저 장경태, 민주당의 가난 마케팅이라고 민주당 의원 궁핍 강조한 과거 모습 재조명, 가난을 도둑맞았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 서울시장 저거 할 때는 떨어져 나간 구두급 12년 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 또 2022년 1월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과거 가난 그 청계천 출신 이런 거 그래서 이 어머니는 시장 아니 아버지는 시장 청소 노동자 어머니는 시장 화장실 자신은 소년공으로서 살았던 과거를 소개하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뭐 대통령 될 줄 알았냐? 난 재명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만 청계천 판자촌에 산 게 아니야. 나도 그 근처에 있는 판자촌 출신이야, 이 사람아. 그래도 생각이 서로 틀린 거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김남국, 얘가 요즘에 무슨 그 코인 때문에 그 뒤에 별도로 좀이 뉴스를 편집을 했습니다. 박주민이라고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50세 나이 어린 자식들이 말이야. 여기 뭐 다 40대네. 40대 애들이네 뭐 우리 아들 같은 놈들인데 국회의원 그치 뭐 국회의원도 세대 교체가 되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박주민이가 이제 그 이 언론 플레이 할 때 그 이 뭐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배고파서 마치 우유 하나 빨아먹는 그런 거 이거 완전 연극 배우 같네요. 후원금 받으려고 또 이렇게 아주 뭐 수염도 안 깎고 말이야. 응? 아주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김상조도 지도 뭐 돈 별로 없다 그러는데 23억이면 어이씨 부럽네. 이재명이 뭐 34억. 다들 부자구만. 요게 이제 그 선거할 때 옛날에 뭐 빰 27대 맞은 그 저기 이재명의 웹 자서전 여기 뭐 나온 거라 그러네요. 한국 당국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유출과 관련한 국회의원 조사. 코인데스크 라벤더 아우 기자의 보도인데 아까 얘기한 그 김남국이 얘기하는데 가난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 친구가 위믹스 보유액은 2022년 1월과 2월 사이 60억이었다. 이런 애들이 집이 가난하다. 이런 얘기였다. 그런 얘기네요. 또 이 친구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아니 돈 없는 출신이면은 부자 증세라든지 세금을 더 걷어내는데 뭐 이런 거에 발의를 한다면은 내가 동정이 가는데 없는 놈 출신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자기 입속을 채우는 국회의원인지 뭐 저건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이 나라를 해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들이라고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현재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소득에 관한 과세 계획을 2022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얘기를 외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건 김남국이가 타겟이 됐네요. 중국, 미국의 양국관계 악화 깊이 반성하라. 이게 형이 동생 꾸짖는 얘네들이 무슨 정신병이 걸렸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내용 뭐 얘기 안 해도 뭐 뻔한 거고. 자관 이 필리핀의 이 미군 기지 배치를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한계를 좀 어느 정도 졌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대만을 방어하는 기지로서는 뭐 근데 그 얘기 엎치나 뒤치나 뭐 매치나 같은 얘기지만 이제 그 정치적인 화술로서는 방어 기지로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중국을 공격하는 기지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겠죠. 중국을 공격하는 기지로는 한국이 딱딱이지 뭐. 일본도 이 미군 기지가 많으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헨리 키신저는 AI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핵무기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포춘 트리스탄 보브 기자의 내용인데 핵 잘못 쓰면 공멸이니까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핵 확산 금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규제를 어떤 식으로 좀 하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감소, 수출 둔화는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로이터 조켓이 통신원의 보도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 끝나고서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기대만큼 아니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느는 게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뭐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 그 증권 지수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찡따오 항구의 컨테이너선 및 화물선 매우 크네요. 저건 뭐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나라가 됐으니까 뭐 경제 규모로는 매우 큰 나라가 됐죠 중국이.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라피다스에 대한 얘기를
마치다 됐지라는 경제 언론인이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말하자면 기고한 그런 글들인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철저히 깨트려 왔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 차세대 반도체의 신회사 라피다스에서 일본과 연계하기 시작한 속사정이 뭐냐? 그것을 일본이 안게 된다. 근데 미국 의존 리스크도 있다. 그 라피다스가 탄생한 배경은 뭐 제목에서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대립 격화를 바탕으로 첨단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의 복선화를 계획하게 됐기 때문에 이랬는데, TSMC가 만약에 중국의 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소유를 당한다면은 곤란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TSMC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도 좀 견제를 하는 게 이제 미국 입장이니까, 원천 기술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TSMC를 포함해서 한국 업체도 제품의 3, 4월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미국에게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레피더스라는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정부의 넉넉한 지원도 있고, 뭐 IBM 비장의 신기술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작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 향후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돈이 억수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자본으로 출자한 회사들은 도요타 자동차, NTT, 소니, NEC, 소프트뱅크, 덴소, 키옥시어, 이런 홀딩스의 7개사가 10억엔씩. 그럼 70억엔이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네요. 미쓰비시 UFJ 은행이 3억엔. 그래서 70억엔과 그 다음에 미쓰비시 3억엔 더하면은 73억엔뿐이 안 되는구나. 작년 7월 미국 정부와 연구개발 제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LSTS를 또 정부는 설립했다 그러고, 그 대신 이런 반도체 이 신공장을 돌리려면은 요구되는 일본적인 인사 고용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국책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보 보조는 스스로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TSMC 구마모토 공장 상황에서 1000명 규모의 우수한 엔지니어가 확보가, 공장 지면 뭐하냐, 한 1000명 정도 우수한 엔지니어가 구마모토 공장에도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 그런 엔지니어들을 TSMC와 삼성전자, 인텔과 같은 외국의 기술자나 엔지니어의 영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든 제품을 어디다 파냐? 그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을 주로 판다 그러면 미국에 너무 의존할 리스크도 또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적인 시각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너무 커져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 일본의 손을 내밀고 있는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렇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못 크게 미국이 그랬던 것은, 일본이 너무 커가지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눈꼴 사나워서 미국은 못 보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당하게 만들면서도 반도체도 뭐 망하게 뭐 협정 뭐 이런 걸 맺어가지고 이렇게 당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좀 풀어가지고 다시 해보겠다 그러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요즘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도체는 기술 투자와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로도 있어야 되고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어쨌든 이 한일 반도체 그다음에 그 대만까지 포함한 에, 그런 게 세계 시장의 반도체 시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AI도 그게 이제 아까 이 말하자면 저기 우리 키신저 옹이 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분야가 뭐 이 미래의 핵과 같은 그런 AI를 만드는데도 꼭 들어가는 논리회로 이런 것 같은 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걱정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요 영화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면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그럼 파트 2도 또 만드는다는 얘기. 저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도 이게 뭐 저 오토바이에서 저기 뛰어가지고 낙하산 타고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면서 수십 번의 예행 연습을 여기 말고 좀 낮은 데서 한 다음에 나중에 영화 한 장면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그리고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어, 그래도 액션을 이렇게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저건 이렇게 이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를 나이 먹어도 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전 어떤 영화에서부터 나왔던 이게 어디 유럽 배우 출신인데 되게 이쁘죠 이쁘죠 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요런 장면은 이제 화장 안 한 얼굴이 이쁜 게 진짜 미인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5월 9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